주장하는데 이왕 오신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뭐 이동구 선생님 목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김철호 박사님이 국방연구원에 계신데 김 박사님은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사회자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씀 안 드리고 10분이라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김철우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언론학을 전공한 그 정보기관에서 주로 보고서만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걸 보고서를 해서 윗사람 보고하는 연장 역할만 하고 목수 역할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칼럼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연평대 포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주가도 그렇고 뭐 안정되고 평상시 한국인 사람 전화해보면 괜찮다고 하는 게 그 놀래요. 아주 수수께끼라는 거죠. 천안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는 비슷한 그 어느 분의 칼럼에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토플이나 GRE 거의 만점 수준을 해서 교수가 놀래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 놓으면은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세미나 들으면서 거의 잠잠하거나 근데 성적은 또 좋게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사지선다형이나 이렇게 정답 고르는 데 기술이 있다든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모르면은 큰 그림만 갖고는 상당히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 얘기하셨는데 오늘 세 개의 논문을 이렇게 미리 받아보고 읽어보고 이거는 진짜 이 세미나 잘해주면 집에 가서도 그냥 꽂아놓는 수많은 세미나 가지만 읽어보시는 거 안 읽어봤는데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알찬 논문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논문을 써주셔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하면은 송대선 세종연구소장을 저도 한 5년 이상 모시고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비유한 게 너희들은 북한을 자꾸 그 캥거루에 비유를 했다. 캥거루가 그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가 놀다가 또 어미 뱃속에 그 포치라고 거기 쏙 들어가 쓰다듬어지고 또 뛰어나가고 또 어느 분은 번지점프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는데 벼랑끝 전술이 아니고 아예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는데 자기를 믿는 게 있지. 그 번지점프 줄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탁 약간 채진다는 거. 그만큼 신뢰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요번에 연평도 포격 도발하기 전에 북한이 그 해커 박사 있잖아요. 그 핵 물리학 전문가를 북한을 끌어들여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든까지 보여주고 그게 12일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23일 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혼식을 하든지 D-Day하고 H차원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9.11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행사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는 다목적 기획 도발이라는 게 그냥 준비해서 도발하는 게 그 영향, 파장까지를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얘기들은 다 생략하고 나오지 않은 얘기가 그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그 여론, 보도 심리전, 언론의 특성과 속성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9.11 테러가 밤에 나는 9.11 테러 맞습니까? 영상, 미디어, 그 영향력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도의 영상의 파워.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잘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뭐 어디 뭐 사설에 나왔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은 권력 아닙니까? 벌써 방 안에서부터 딱 김정일,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북한의 사진과 동영상은 엄청난 메가톤급 파워를 자랑하는 겁니다. 냉각탑 폭파쇼가 그랬어요. 평양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그랬어요. 이런 선전선동과 이런 것을 여태까지 선전선동하면 북한 주민을 통계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남, 대외, 뭐 대미, 흡사기 다학적인 포석의 종합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합 그 감각적인 것을 하는데 웃기는 얘기 같지만 김정일이가 선전선동 조직 지정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감독이 많이 했다는데 선전선동하는 데는 아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 교정규칙이냐 자위권이냐 뭐 이런 거 많이 토론하다가 뭐 대책 세워야 된다고 막 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서 그게 아니고 교정규칙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위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헌법은 생각 못했는데 위기 상황 시에 주의 결심을 하는 수칙 그걸 만들어야 된다.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생겼을 때 탑 디시전 메이커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해야 되고 그게 키포인트지 현장 주의관이 알아서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그 서해 5도 분쟁지역화는 아까 김광명 박사님 전적으로 공연하고 전 좀 구체적으로 아까 커플 만점 받았는데 영어 못하는 것처럼 북한에 122mm 방사포 그거는 해안포하고 방사포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그 안에 20발의 통이 있어요. 저도 오늘 못 놀랐는데 아니 북한 군사정보를 저 국방용으로 했지만 공개를 안 해주니까 알아서 모르는 건지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잘 안 해주니까 그 도대체 김격시기까지 나왔는데 그 사단은 몇 사단이야? 33사단이래. 33자가 쌍갈매기 사단이라 장명도 특이하게 33자가지고 거기에 어느 포대가 그러니까 이게 한 2개 중대 만화의 2개 중대 한 1개 소대 정도 각각 이런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방사포가 배치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냥 끌고 온 게 아니고 거기 앞으로 계속 도발할 수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발사한 대응 포격이 논바닥에 이렇게 툭툭툭 때렸을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떤 무기체가 들어가든 간에 대포격 레이더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손까지 가야죠. 근데 그 데이터 링크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면 이게 조종사한테까지 자동으로 데이터 링크가 돼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개하는 것처럼 근데 그 무기 제조 회사가 틀려가지고 뭐 그것을 받아가지고 손을 다시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좀 디테일한 게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위기 때마다 북한 위기 장마당이 형성이 됩니다. 뭐 ITN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던 사람이 제일 빨리 연락이 되니까 제일 빨리 나와요. 뭐 맨날 그 얼굴이고 전화 받을 때 아유 핵실험 했어요 그러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하면 핵실험 했는지도 몰랐는데 분석이 나와요. 기자가 알려주고 그냥 대충 또 복잡한 얘기도 싫어하고 사운드 바이트 그거만 원하기 때문에 그거만 하기 때문에 뭔 김정은이 얘기는 왜 이렇게 누구나 전부 다 얘기하는지 전에 유동열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휴게는 끝났다고 하는데 후계 구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도발한 걸로 자꾸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북한 군사정보나 보도신문의 선전선동 왜 대북 수준을 왜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정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보는 수집이 있고 분석 판단이 있고 처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정보를 하면은 PGM, ISR 그건 미국식 선호 방식이죠. PGM이란 뭐냐 프리시전 가이드 미스를 해가지고 정밀 타격 뭐 서치 앤 레스큐 뭐 이렇게 하고 인텔리전스 이런 용어를 쓰면서 뭐만 생기면 자꾸 무기를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분석 판단하는 용어를 일괄에 다 바꿔버린다든지 저도 수원에서 기무부대장을 했었는데 거기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사진 일반인이 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구글 위성 사진이 낫지. 정확할수록 전문가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뭔지 세모가 뭔지 그걸 20년 동안 쭉 지켜본 사람만이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리입니다. 처리.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모든 사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정보 보고가 올라오면은 알았어. 그리고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액션에서 디시전을 해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보고만 받고 땡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액션을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무 그런 거 수집하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기한 사람은 1, 2년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걸 10년, 20년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 무기는 뭐냐? 비대칭 전략 무기는 중국이나 북한은 미디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명이 넘어가는 탈북자 엄청나게 큰 전략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정보와 현지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의 일부는 과장된 그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국가전력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북한 개혁방송, 열린 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이런 민간 차원의 대북방송 대표들이 기자회견 한 거를 10일날 이번에 또 하죠. 그런 걸 봤는데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할 얘기가 아이들 많은데 전혀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만 일부 도와준다는데 왜 그런지 저는 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력이라든가 국민 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은 일반 사건 사고에서도 적에 관한 정보를 자기 범죄자는 어떤 특성을 있고 어떤 적의 범법자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피해자가 막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연평도 주민은 어떻게 됐다, 거기는 어떻게 됐다, 우리 피해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전술로 나왔고 전문가들이 잘 모르니까 F-15만 알았지. F-15 어떤 무기야? 슬램 ER이라고 하면 슬램 ER이 뭔지, 제2담이 뭔지 이런 거를 그런 거 아는 사람은 또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북한 위기 대응을 할 때 물론 액세스가 안 되지만은 정부나 이런 데서도 과감하게 범법자가 어떤 무기 체제로 누가 33사단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했다는 사람. 김경희 씨까지만 알고. 그런 하여튼 범법자 북한의 군사라든가 도발하는 그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과감하게 공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연구를 3년 반 동안 대응 실장을 하면서 중국의 국제전략학계, 우호전략학계 군사과학원 사람들 많이 왔는데 특이한 거는 그 10억이 넘는 인구인데도 메시지가 다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미나도 이런 자료도 별로 없고 중요한 거는 대화에서 나오죠. 술 먹을 때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겉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게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위성사진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북한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물 정도, 휴민트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자꾸 정보 공조를 하면 할수록 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이런 것은 난무하는데 인물 정보, 휴민트 정보가 상당히 왜 남한에는 친북 좌파가 있는데 북한에는 공개적인 친남한 동정 세력이 없는지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한 한류 열풍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차례가 되겠는데 여기가 참고선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국술정보센터 이 박물관이 임대료도 상당히 쌉니다. 그러나 여기가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준해서 5시가 클로징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시 한 40분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우선 제가 이 세 대표자를 위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두 분에 대해서 공이